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고양이의 번식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번식은 첫 발정은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나타나고 가장 좋은 우리 번식 시기는 1년, 12개월 후에 이렇게 번식, 임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발정 횟수는 연 3 내지 5회,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는 아주 더 많은 이런 발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많게는 1년에 20회 정도도 있다고 합니다. 발정 시기는 봄과 가을 10일에서 10일 6일에서 보통 일주일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정기를 지속한다. 교배하지 않으면 임신될 때까지 발정이 오고, 교배를 해도 약 일주일 정도 발정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배를 시키기 전에 예방접종과 구충을 하여 태아에게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양이 번식의 특징, 교미배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교미배란. 그래서 교미배란이라는 것은 우리 정자가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배란이 일어나서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발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배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컷하고 교미를 해서 이렇게 정자가 들어갔을 때 그때 24시간, 30시간 내에 배란이 일어나서 수정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미배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미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배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토끼, 패럿, 밍크 이런 종류, 그래서 고양이하고 이런 종류가 우리는 교미배란으로서 우리 수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특징적인 것이 교미배란이다. 그 다음에 수컷 고양이의 발정, 수컷은 특정한 발정기라기보다 암컷이 수컷을 선택을 하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수컷은 발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막 자기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마킹이라고 하면 스프레이 막 이런 것을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수컷은 특별한 발정기라는 게 없고 암컷이 보통 수컷을 선택한다. 그래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암컷이 발정 표시를 하면서 수컷을 선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발정한 암컷이 페로몬을 분비하여 냄새를 맡은 수컷이 발정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교미를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 암컷의 발정기의 특징, 사람에게 몸을 비벼대거나 달라붙는다, 등을 둥글게 하고 꼬리를 바깥쪽으로 감거나 울음소리를 낸다. 특히 우리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다 그러죠. 울음소리를 내거나 불안해하고 식욕이 감퇴되고 대신 출혈은 없다. 수컷은 스프레이 행동을 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간다. 발정이 나면은 이게 보통 암컷의 어떤 발정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번식 단계, 이런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서 대부분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배 후 충분한 휴식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균형된 영양분을 급여해 줘야 한다. 과식으로 설사가 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목욕도 삼가해야 한다. 수정란이 착상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임신기간은 60일에서 69일 정도이고 한 배에 2마리에서 많게는 8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교배 후에 2주, 3주의 발정기가 오지 않으면 임신 징후를 임신했다고 본다. 임신 징후가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신 징후를 느낄 수 있는 3주 정도까지 입덧으로 식욕이 떨어지나 식욕이 왕성해서 젖 주변의 털이 조금씩 빠지고 젖꼭지가 분홍색으로 변한다. 임신됐을 초기에 그 외부에 나타나는 정상이죠. 45일 정도 태동이 느껴지고 55일 만삭이 되어 새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60일이 넘어가면은 그죠? 출산을 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 번식의 어떤 기간, 태동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임신 시 주의사항 에너지가 2배 이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료량 횟수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어린 고양이용 임신용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통해 추가 급여해 주는 것이 좋다. 변비가 있는 경우 캣닙 또는 미네랄 오일을 통해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새끼들이 압박이 되지 않도록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분만 준비, 분만 상자를 준비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곳에 놓아준다. 밥그릇과 화장실을 분만 상자 가까이로 옮겨줘야 하고 장모종은 항문과 생새끼 주변을 미리 이렇게 털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출이 못할 정도로 어리광을 심하게 부리면 출산이 시작됐다는 징조라고 본다. 분만 과정, 양수가 터지고 한두 시간 진통 후에 새끼가 태막에 쌓인 채 나온다. 어미가 태막을 찢고 새끼를 핥아주며 탯줄을 끊는다. 가벼운 진통 후에 후산을 한다. 고양이에 따라 주인이 함께 있어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주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출산 후에 옆에 있어주거나 아니면은 혼자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출산 후의 유의점, 새끼가 갓 태어난 어미는 옆으로 누워 자연스럽게 젖을 먹인다. 어미에게 안정을 충분히 취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시켜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준다.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성화 수술, 수컷은 양쪽 고환을 이렇게 그죠? 절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수컷 중성화 수술, 암컷은 양쪽 난소 자궁을 절제한다, 제거를 한다. 그래서 수컷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배뇨 문제 해결, 공격성의 감소, 성행동 예방, 고환암 예방을 위해서 좋고, 그 다음에 암컷은 불필요한 번식 예방, 자궁축농증 예방, 유선암, 난소암, 자궁암 예방, 발정기 가출 예방. 자, 이는 목적으로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 TNR이라고 그죠? 야생 동물에 대해서 밖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 번식 개체수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국가적으로 해서 그런 중성화 수술을 큰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NR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길고양이 개체수 억제를 위해서 TNR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다시 포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TNR을 한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들은 그죠? 왼쪽 귀 아래쪽을 일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중성화 수술했다는 표시를 한다. 그래서 다시 중성화 수술 때문에 포획돼서 뭐 이런 경우가 없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고양이는 왼쪽 귀 아래를 조금 절제를 해서 표시를 해둔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단원으로서 우리 고양이의 그 문제 행동, 고양이의 훈련.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훈련이라는 말은 사실 잘 쓰지 않고요. 행동 교정이라는 말, 이런 부분 우리 강아지에게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고양이의 훈련 이런 말들은 사실 잘 안 되죠. 고양이는 자기 독립성이 강하고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강아지가 침대에 뛰어오르는 것은 보호자, 견주가 좋아서 뛰어오르는 것이고, 고양이가 침대에 뛰어오르는 것은 침대가 좋아서, 높은 곳이 좋아서 뛰어오르는 것이다. 그럴 정도로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는 역으로 우리가, 강아지는 사람이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 뭐 행동 지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고양이는 우리가 역으로 집사, 우리가 고양이한테 역으로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습성을 고양이에 맞춰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도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고양이의 어떤 그죠? 반려인들은 집사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캣맘, 캣데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집사라는 표현으로 통칭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양이 부분에 우리가 행동 훈련을 시킨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역으로 그죠? 우리가 습성을 고양이에 맞추기 위해서 고양이에 맞춰지는 이런 집사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행동, 교정 이런 부분은 강아지한테 좀 맞는 말 같고, 그래서 고양이의 훈련 뭐 이라기보다 고양이의 뭐 그저 빗질 길들이기, 뭐 길들이기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실내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빗질을 한다, 목욕한다, 배변한다,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훈련이라기보다 뭐 그냥 길들이기 뭐 이런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빗질 길들이기, 목욕 길들이기, 배변 길들이기, 이동장, 그죠? 놀이 뭐 길들이기, 이런 길들이기 표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금 준비된 교재 기준으로 고양이에도 뭐 문제 행동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하고 실내 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절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 스프레이, 물 뿌리는 스프레이를 가지고 칙 이렇게 얼굴에 뿌리고 하면서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뭘 행동을 할 때 스프레이를 활용을 해서 조금 길들이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그때 스프레이를 얼굴에 칙 뿌려주면은 되게 싫어하고, 아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것을 조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활용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같이 가족하고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길들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부적절한 배설이라는 것이 우리 그 모래 화장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방바닥에 막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금 길들이기를 해서 화장실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도 이 공격적인 부분, 다양하게 뭐 영역 표시 때문에 또 먹는 것 때문에 뭐 내 방어를 위해서 공격성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사냥감 때문에 그죠, 공격성, 또 뭐 놀이를 하면서 공격성, 이런 공격성의 행동, 이것도 뭐 문제 행동이라면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발톱 갈기를 뭐 그죠, 뭐 그다음에 장판이라든지 뭐 그지, 뭐 가방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갉아서 훼손을 시키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보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발톱 갈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놀이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그죠, 좀 해소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은 뭐 문제 행동을 그죠, 좀 교정한다, 뭐 굳이 행동 교정이라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부적절한 배설, 공격성, 그 외에 뭐 발톱 갈기 등의 어떤 문제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문제 행동이라고 보면은 그게 맞는 그죠, 교정이 필요하겠죠. 뭐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행동, 이미지의 왼쪽 것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벽이나 그죠, 이런 데를 보고 아예 그냥 평행선 수직으로 칙 뿌리는 이런 행태를 갖다 우리는 그 마킹, 뭐 냄새도 그렇고 한데, 자, 이런 스프레이 행동을 하는 것들은 어떤 자기 세력, 그 냄새를, 자기 냄새를 풍기기 위한, 우리 강아지 마킹하고 똑같은 거죠. 막 그는 정도. 근데 이게 또 뭐 불안했을 때, 정서적으로나 불안했을 때도 이런 그죠, 칙칙 뿌리는 이런 행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 어떻게 하면은 그죠,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배설이라는 부분은 뭐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설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그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하면은 그게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 뭐 방바닥이나 불특정한 장소에 그냥 배설을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화장실을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기존에 한번 배설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모래는 바꿔주고,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떠내서 없애주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배설을 또 교정할 수 있는,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적절한 배설에 대한 스프레이 행동과 그죠, 배설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다.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기 우위성, 그래서 처음 만나고 하면 고양이들 항상 한번 싸운다 그러죠. 그래서 서열을 정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공격성으로 증가되는 공격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 정가성, 애무유발성, 놀이공격성 등 여러 상황의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부적절한 발톱 갈기 행동.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그 고양이 소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형으로 만들어서 발톱 갈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닥으로 평면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계속 발톱 갈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놀이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발톱 갈기를 뭐 백지나 장판이나 뭐 다른 가방이나 이런 거를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발톱 갈기 행동을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행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발톱 갈기는 뭐 공간 답답해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불만적인 부분, 오래된 발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긁어대는 이런 행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 발바닥이 촉감이 좋고 해서, 아니면은 백지를 막 긁어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있는 좋다. 그 소재의 선호성, 그 다음에 공간이 답답해서 부족해서 또 답답함을 발톱으로서 긁으면서 표현을 하는 이런 행태다. 그래서 그림 이미지에 있는 이런 것처럼 발톱 갈기의 어떤 그 도구를, 놀이기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교정법이 아닌가, 대체할 수 있는 길들이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동 교정의 방법으로 고양이 부분에 뭐 그냥 홍수법, 뭘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계통적인 탈감각, 그래서 뭐 자기 개체의 종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내가 여러 개체하고 같이 생활에 풍부하라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길할 조건 부여. 그래서 우리 방바닥을 뭐 예를 들어서 방바닥을 발톱 갈기를 하거나 백지 발톱 갈기를 긁어내고 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뭐를 대체시켜 준다. 그죠? 뭐 발톱 갈기 기구 뭐 막대형을 만들어 주거나 특징에 맞게끔 뭐 바닥, 그죠? 뭐 나무판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을 대체를 시켜 줌으로써 이는 행동 교정을, 그죠? 바꿀 수,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양이의 처벌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처벌, 직접, 원격, 사회적인 처벌로 나눠진다. 뭐 유일하게 처벌로서 쓰는 것은 저는 스프레이 뿌리는 걸로 해서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벌로서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강하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고양이는 아주 그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니역 문제점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이런 행동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교육, 결국은 보상을 하면서 맛있는 뭐 추러나 이런 거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행동교정법이라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뭐 행동교정법에 사용하는 클리커, 뭐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그죠? 좋아하는 뭐 껌이라든지 추러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보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걸 아까 그죠? 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자, 주의사항. 행동교정 시 주의사항. 일관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 수정 도구의 적절한 이용. 아까 스프레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는 이 강아지처럼 그런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제나 호르몬제를 사용을 해서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제 투여만으로는 문제 행동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행동교정법을 보조하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 약물 투여가 그 약물 투여했다고 해서 문제 행동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 교정 이런 방법들도 길들이기 방법들도 병행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우리 그 비인간적이라 그래야 됩니까? 비윤리적인 이런 방법이긴 한데 우리 의학적인 요법으로서 그 문제 행동들을 교정하는 방법, 아예 수술을 하는 거죠. 뭐 물림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게 송곳니를 뾰족한 부분을 절단하는, 그 다음에 성대 수술을 하는, 그 앞발톱을 제거를 하는, 피임을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한다. 자, 이런 방법으로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 행동이라고 보는 부분들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 그죠? 해결하는 방법, 뭐 조금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의 예방, 품종, 암수, 개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 입양처의 생활을 파악하여야 한다. 충분한 사회화 시기를 지내고 부모, 형제들과 보냄으로써 교육을 받은 개체를 선택해서 입양하는 것이 좋다. 사회화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낸 개체가 새로운 환경, 대상에게 적응하기가 쉽다. 그래서 고양이 작으면은 너무 그죠? 뭐 한 달, 뭐 이런 2달도 안 된 이런 애들을 귀엽다고 막 입양을 해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자기 부모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해서 이제 저 때고 나서도 일정한 부모와의 생활을 하고 난 정서적으로 그런 애기들을 입양을 해가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회화도 그렇고 가정 우리 반려동물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가장 서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7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반려묘의 수염은 감각 기능이 있는 총모이다. 다양한 뭐 레이더 역할, 그죠? 뭐 안테나 역할, 뭐 지팡이 역할 하는 것이 우리 총모라 그랬죠. 수염이라 그랬죠. 반려묘의 눈의 망막에는 반사판이 있어서 밤에 빛을 발사한다. 그래서 파란색이라든지 뭐 녹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밤에 어두운 데서도 잘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행성이다. 육식성이다. 그래서 이런데 맞게끔 아주 눈에 띄는 부분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반사판이 있어서 색깔이 그렇게 보이고 밤에 사람보다도 한 그죠? 뭐 6배 이상 어두운 곳에서 잘 본다 그러죠. 그다음 반려묘는 세력권을 가지고 정해진 곳에 배변하는 습성을 가진다. 반려묘의 발정은 1년에 3에서 5회, 많게는 20회 정도 일어나며 6일, 7일 발정기가 지속된다. 반려묘의 중성화 적정 시기는 6개월 월령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문제 행동 및 생식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체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 중성화 수술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반려묘의 질병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우리 대면 수업으로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반려묘의 질병은 그 다음 주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